자, 삼각함수의 응용. 이제 삼각함수의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해볼 얘기들이 있어. 그치? 왜 그러냐면은, 삼각함수의 응용이 교과 과정에 이제 새로 들어간 내용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싶어. 이게 올해 수능에 한해서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한해서 우리 이과들한테, 이제 이 기하가 아예 없단 말이지. 그치? 수능 과정에 아예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물론 뭐 이후 수능에서도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뭐 당연히 보지 않겠지만 상징적으로 이과 수능에서 기하가 빠진다는 게 되게 좀 이 수학 선생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거든. 어이가 없는데 뭐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뭐 평가할 말은 아니고, 기하가 빠져나가면 이 기하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되게 싫어하는 용어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 혹은 수학을 조금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기하가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수식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더 짜증나고 어렵지, 사실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는 내가 그래프를 할 줄만 알면 대부분 다 명쾌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이게 좋은 건데, 어쨌든 이 기하가 빠져서 이 평가원 입장에서는 이런 항목을 평가할 만한 어떤 단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기하가 빠진 만큼. 근데 가장 가져오기 좋은 단원이 사실 여기야. 이 삼각함수의 응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도형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도형은 전부 다 뭐야? 직각삼각형을 누가 더 발견하냐의 싸움이었잖아, 그지? 근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닌 뭐라고 표현할까? 우리 직각삼각형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이런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연습했던 직각삼각형의 발견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건가?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맞아. 그런데 지금까지 기출됐던 이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도형 문제는 다 직각삼각형으로 국한돼서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유가 막 그런 엄청나게 막 출제자의 맘대로 하는 그런 자유라기보다는 약간 범위가 제한된 자유야. 그래서 이거는 뻥자유라고 할까, 우리? 뻥자유. 왜냐면 너무 뻔하게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쓰이는 경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응용 파트가 나온다고 해서 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직각삼각형, 더 이상 직각삼각형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지. 여전히 도형 문제는 직각삼각형이 압도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삼각함수의 응용에서 한 문제 정도가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저 삼각함수의 응용을 이과 과정에 나오는 등비급수의 활용이나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 그리고 우리 이제 문과 과정에 나오는 함수의 극한의 활용에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이용이 되면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만약에 난이도가 얘네들로 인해서 확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킬러 넘버쯤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 시험 자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게 쌤 생각입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기하가 빠진 만큼 출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쌤의 결론이고, 출제는 될 것이나 우리를 많이 괴롭힐 것 같진 않다는 게 쌤 얘기야. 괜찮죠?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뭐 내용은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자, 이 법칙들이 왜 성립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개념 통달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빨리 눈치를 채주는 게 중요해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사인 법칙은 우리가 주로 언제 쓰지? 사인 법칙? 외접원, 그렇죠. 외접원의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하자라는 얘기였고, 또 꼭 외접원이 아니어도 쓸 수 있잖아. 삼각형일 때 뭐와 뭐의 관계에서 쓰는 거야, 이거는. 외접원일 때는 100%인 거고, 이퀄 2R 때문에, 그지? 이퀄 2R 때문에 100%인 거고, 그 다음에 외접원이 아닌 그냥 삼각형의 경우에도 뭐와 뭐의 관계?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갈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코사인 법칙은 어때?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모습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모습이야. 각이 주어지고 변이 주어지고 다 그래요. 다 변이 주어지고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에서 쓰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뭐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에 각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요럴 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 주로 쓰는 거. 근데 생각해봐.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에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저 네 개 중에 무언가 하나를 없애놓고 그걸 구하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제 내용상 보면 여기 있는 B 있지 B. 여기 있는 B하고 여기 있는 세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죠?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이 안에 이미 들어있다고. 그렇죠? 이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쌤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각각으로 시험에 나오기는 좀 힘들고 만약에 나온다면 꼭 믹스돼서 한 번 다 쓰게.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 사인 법칙도 한 번 쓰고 코사인 법칙도 한 번 쓰게 시험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코사인 법칙이 원래 주가 돼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에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인 사인 법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각형 바깥쪽으로 누가 있기만 하면 외접원이 있기만 하면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삼각함수의 응용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올해 수능에도 100% 그렇게 나올 거냐? 이게 그런 모르는 거지. 그건 이제 평가원에서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알겠죠? 한번 써볼까? 자, 사인 법칙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사인, 자, A분의 A는 내용은 뭐 간단하니까 사인 B분의 B는 자, 사인 C분의 C는 뭐다? 2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 그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이 녀석을 주인공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된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이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이거 넘기고 이걸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의미 없죠, 사실. 이거 하나만 외워도 사실 해놓고 이거 구하면 되지. 그치? 굳이 그걸 막 복잡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리고 우리 사인 법칙에서 한 가지만 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첫 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런 거 A 대 B 대 C는 뭐와 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각도에 삼각형의 각도에 사인 값에 대한 B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그게 변의 B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요 정도 내용인 것 같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리할 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된다. 우리가 삼각함수 응용해서 어차피 만나봐야 한 문제 정도를 만날 거다. 한 문제를 만날 건데 당연히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건 코사인 법칙이다. 근데 코사인 법칙 안에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가 들어있고 그 녀석을 사인 법칙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믹스돼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기에 외접원까지 끼면 100%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우리가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면서 일단 한번 익히고 올해 평가원 문제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 알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풀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자, 보죠. 1번 문제. 원 모양의 호수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호수의 가장자리 세 지점 A, B, C가 있고 거리와 각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AB는 80이고 AC는 100이고 각 CAB가 60이다. 호수의 넓이를 구하시오. 문제가 너무 뻔하다, 그치? 근데 이것도 사실은 출제됐던 문제니까. 자, 보면 연결은 했겠지?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치? 보면은 에이, 이 정도야, 뭐. 이 정도 연결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딱 바깥쪽으로 뭐가 일단 보였어. 외접원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법칙이 쓰이겠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해두고, 그렇죠? 생각은 해두고,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을 쓰려면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가 나한테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요 반지름의 길이인 것 같아, 그치?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 지금 마주보는 각이 있고 여기 지금 변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이용해서 뭔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식을 사인 60도 분의 자 저쪽에 있는 BC의 길이로 이렇게 잡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니까? 얘가 이 R이 될 테니까. 그럼 이제 BC의 길이만 구하면 문제는 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니 이제 여기를 만약 내가 X라고 놓게 되면 X 180 그리고 60이라고 하는 세 변과 한 각의 관계가 보인다. 이래서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낸다 이거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코사인 법칙 역시 같이 쓰이는구나 라고 한 번쯤만 생각해주고 문제를 통해서 쌤이랑 같이 우리가 예측하고 공부하는 방향성이 맞구나를 확인만 해주면 돼. 그렇지? 연습은 이제 코칭북으로 하면 되니까.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x의 제곱은 10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0 곱하기 80 해주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x 제곱 값이 나오면 문제가 이제 나한테 원하는 게 요 r이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파이 r의 제곱이니까 요거 저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양쪽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제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r제곱을 저기다 딱 넣어주면 되겠죠.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 얼마 나옵니까? 몇 번? 5번이죠, 5번. 몇 번? 네, 계산을 잘 하셨네요. 네, 정리하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 가보죠. 16번 문제 보면은 AB하고 AC가 같대. AB하고 AC가 길이는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냥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BC의 길이가 4를 가르쳐줘 버렸네. 우리 당연히 우리 소재 중에 하나죠. 수능 도형의 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뭐 한다? 그렇죠. 일단 수선부터 내린다. 문제에 쓰이던 말던 관심 없어. 일단 수선부터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120도 나눠주고 수선 내렸더니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랑 요 길이 이렇게 같은데 여기 60도 90도 여기 몇 도? 여기 30도짜리 특수각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이 나왔다. 그럼 여기 절반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될 테고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4가 되겠지, 그치? 이 정도 길이 정보는 이제 알려준 거고 계속 읽어볼게. AC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대. 요 위에다가 점을 하나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자, P라는 점을 잡았는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다.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 외접원. 또 외접원이 나와버렸네. 자, 외접원이 나왔으니 우린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뭘 하겠다? 사인 법칙을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응용을 안 배운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안 배운 상태면은 여기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죠? 마음에 썩 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지. 수정을 하기엔 너무 진하게 읽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런 거 만약에 우리 사인 법칙 모를 때는 최대한 어떻게 해봐야 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차피 이게 BC를 현의 입장에서 보면, 그치? 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게 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원의 중심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여기를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요 직각삼각형이나 이런 삼각형, 이쪽의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한 뭘 활용해서 직각삼각형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그랬었단 말이야.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이 아예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아예 없으니까 어떻게든 원과 삼각형이 나오면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으로 가서 막 하려고 했었단 말이지. 심지어
요렇게 할 수 있잖아. 요 C라는 녀석이 요 원 위의 점이고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게 지름이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뭐 되는 거야? 여기 90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닮음이 딱 보이거든. 그죠? 요쪽에 삼각형, 이거 큰 거, 중간 거 다 닮음이지. 이렇게 해서 또 닮음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삼각, 지금까지 기출했던 문제들 중에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근데 그거를 우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장단점이 있어.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거나 코사인 법칙을 자꾸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도형을 발견하는 능력이 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 번에 계산으로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거볼까? 이렇게 거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의 장단점은 있으니 요 단원만큼은 사인 법칙을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도형들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계속 보조선 긋고 직각삼각형 찾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실력이 줄지 않는다고. 자, 어쨌든 수선을 그었고 문제에서 이제 지름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사인 법칙 쓰란 얘기지 뭐. 그렇죠? 사인 법칙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 여기 30도 있고 여기 길이 우리 구했으니까 이거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 120도 있고 여기 4 있으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이용해도 좋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뭘로 쓸까? 120도로 쓸까요? 사인 120도 분의 누구? 4는 2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됐어? 문제에서는 그냥 지름을 구하라고 했죠. 반지름 아니었죠? 네. 계산하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었고. 니은 가자. 자, 니은을 보니까 CP의 길이가 1일 때 물어봤네. 길이를 알려줬네, 이번에는. CP. 자, 요 길이가 1이래. 요 길이가 1일 때 BP의 제곱의 길이 물어봤어. BP의 길이.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 1이라고 주고 요 길이의 제곱. BP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으니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에 대한 얘기에 각이 하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야. 사실 얘가 말만 안 했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BP의 제곱을 구하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시그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자, BP의 제곱 어떻게 된다고? 얘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가주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됐어?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이제 문제 출제하신 분은 아마 디귿을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디귿이 B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BP의 제곱에 대한 언지를 위에서 살짝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BP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CP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걸 위해서 살짝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CP까지 더해서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아까 1일 때에 대한 내용이 니은이었고,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죠?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이게 확실히 이 평가원에서 주는 문제들은 아주 문제를 되게 잘 만드셔. 니은을 언급하고 이걸 줬다는 것도 얼마나 큰 배려야, 그치? 봐봐, 얘들아. CP의 길이를 1로 알려줄게. 그러면 BP 구할 수 있지? 그럼 이제 이번엔 안 알려줄게. 무슨 말이야?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정보인데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설정해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만드신 이 구조상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설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러면 BP의 제곱은 우리 좀 전에 여기 정리했다시피 T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A B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의 CP의 제곱은 다시 T제곱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는 그냥 2차 함수의 모양이 됐다 이거지. 요거였던 거야. 이거 문제 잘 만드셨잖아, 아주.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2t의 제곱 되는 거고,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인가 2분의 루트 3? 맞나요? 오, 잠깐만. 요거 왜 2지? 쌤이 지금 여기다 2를 써놓고 이걸 2로 쓰고 있구나. 이거 4죠? 오, 큰일 날 뻔했네. 오, 왜 말을 안 했어? 호영아, 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 왜? 얘기해줘야지. 4죠, 4? 쌤이 이거 빨간색 보고 지금 2라고 쓴 거잖아, 그치? 자, 요 길이는 4입니다, 4. 오케이.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얼마? 4 루트 3의 t가 되고요.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4일 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라 이 얘기지 뭐. 그럼 당연히 뭐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여기를 일단 먼저 찾아볼 거니까 자 미분 치면 4t가 되고 마이너스 4루트 3 이퀄 0인 점 찾는 거니까 t 뭐일 때야? 루트 3일 때다 되거든. 루트 3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 우리가 지금 정리한 내용들 외접원이 나왔어요. 일단 외접원에 대한 얘기 나와서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 생각하다 보니 코사인 법칙도 쓰이게 된다는 라인. 그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 100% 라인 이거에다가 수능 소재로 쓰이는 이등변삼각형 나오면 수선을 긋고 여기에 이제 특수각의 길이비가 있는 직각삼각형까지 언급. 그죠? 문제 소재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시그널도 기억에서는 그냥 사인 법칙 쓰라는 예시 그리고 니은에서 코사인 법칙 쓰라는 예시 그리고 니은에서 어떤 길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 이용해서 디귿 최종적인 물음을 가려는 이 구조까지 문제가 아주 훌륭해. 그치? 그러니까 난이도와 상관없이 잘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런 느낌이 오지, 그치? 그래서 복습을 할 때도 그냥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래서 이렇고, 기억 이거 낸 거고, 니은 이거 낸 거고, 꼭 필요한 정보를 하나 예시 들어줬고, 그 다음에 안 줬으니까, 나한테 설정하라는 얘기였구나. 이렇게 개연성을 생각하면서 복습을 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정리하고 세 번째 문제 또 가죠. 자, 17번.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모선의 길이가 6. 여기가 2. 여기가 2고 모선의 길이가 6. 꼭지점이 5인 직 원뿔에 대해서 밑면의 지름의 양끝을 AB를 하고 요거 일단 읽지 말고 직 원뿔에 대하여에서 일단 한번 끊어줘봐. 여기다 한번 끊어보세요. 우리가 원뿔이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죠? 첫 번째 일단 원뿔 나오면 뭐부터 출발? 전개도부터 출발. 전개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전개도를 하는 이유? 뭐하고 뭐가 같기 때문이야? 밑면에 있는 원의 뭐와? 둘레와.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 될 거 아니야. 부채꼴에 뭐의 길이가 같다? 호의 길이가 같다. 요걸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한번 쓰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중요한 것도 뭐 있었어? 전개도를 그렸으면 최단거리 한번 생각해 줘야 되지, 그치? 최단거리 한번 생각해 주고,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최단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닮음의 모양 한번 생각해 줘야죠.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여기다 할까?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원뿔이 있으면, 그지? 이 녀석을 전개도 하면, 우리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꼴 그리고, 요 끝에, 이렇게 원의 모양이 있는, 그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 정리한 게, 전개도를 하게 되면, 요 밑면에 있는 요 원의 둘레 요거하고 그지? 요거하고 누구하고 똑같다?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똑같다. 근데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제 뭐 2파이 R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사실 요 각도도 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최단거리는 야, 요 원뿔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요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최단거리는 당연히 여기가 A이고 얘를 모아가지고 딱 되면 다시 여기가 A가 될 테니 최단거리는 바로 이 길이가 되겠지, 그치? 요런 얘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삼각함수 기출문제 중에 요런 거 하나 있었잖아. 요 점에서 딱 여기다 수선을 딱 내려주면은 바로 요만큼과 요만큼의 길이가 똑같지? 그죠? 이게 뭐야? 요 점이 무슨 점이지? 여보세요? 요 점이 무슨 점이야? 요 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오르막, 내리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문제 중에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봐봐 다시 이게 어떻게 응용 문제로 나왔었냐면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출발을 했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여기까지 안 오고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요 가운데까지. 여기라고 이렇게 갖게 해서. 그럼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반으로 오니까 여기로 오겠지,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도착 지점이 되는 거지? 그럼 오르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오르막, 여기가 내리막. 그러면 만약 여기가 90도라면 닮음이 보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들. 그죠? 요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는 닮음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 닮음 이거 말고도 또 있어. 부피 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반을 내려주고, 그리고 반지름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 원뿔을 이렇게 잘라낸다면 이 사이에 이렇게 생긴 밑에는 원뿔대가 되는 거고 위에 원뿔의 모습이 하나 더 보이죠. 그랬을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모습이 뭐다? 닮음을 이룬다.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자 이거지. 되겠어?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 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OA의 중점을 A'이라고 하겠대. 요 녀석이 지금 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요. 이렇게. 중점이고 그다음에 점 P가 B에서부터 A에서부터 움직인 것도 아니야 또. B에서부터 움직여서 옆면을 따라 A'까지 갔대요. 그치? 이거 전개도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려보자. 이거 그려볼게. 조금 크게 그려볼게. 지금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 저것만 가지고는.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O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당연히 돌아왔으니까 여기 A가 되는 거고, OA의 중점이 여기에 A' 이렇게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B는 어디에 있는 거야? B가 지금 A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서 저 끝까지 간 거니까, 어디야, 이거? 이거 이렇게 모아진다고 생각하면, 반대편이 어디야, 반대편? 딱 가운데죠. 여기가 B인 거지, 지금 여기가. 왜냐면 이걸 이렇게 만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돌려서 얘가 여기에 딱 닿는다고 생각하면 얘가 바로 건너편일 거 아니야.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러면 가운데니까 나눠줘.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원한 건 여기 B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다고? B에서부터 출발해서 직원뿔의 옆면을 따라 어디로? 여기로 왔다고, 여기로 왔다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네. 되겠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고. 자, 그러면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구해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2였지, 2. 그럼 여기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 될 테니까 얼마? 4파이가 되는 거고, 그죠? 4파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였어? 요 길이가 모선의 길이가 6이었지, 6. 6인데, 지금 이 밑에 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긴 몇 도? 몇 도가 돼서 여기다 이거 곱해서 4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2파이. 오케이. 요게 3분의 2파이. 그럼 요거 두 개 똑같을 테니까 한쪽의 각도는 3분의 파이가 되겠네. 됐죠? 그럼 끝난 것 같은데?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B부터 A'까지 요 연두색 길이인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고? 요 길이가 절반의 길이니까 3이고 요 길이는 얼마고? 요건 6이고 여기 각도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X라고 두면 세 변의 길이와 한 각. 코사인 법칙. 바로 간다 이거지. 되겠어?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제곱은 뭐다?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의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가주면 우리 X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문제 푸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나온 김에 원뿔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 싹 했어. 이렇게. 물론 뭐 여기에 원뿔의 부피 이런 것도 써야 되지만 그건 다 알고 있죠. 공식 정도야.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우리 또 다음 문제 또 가봅시다. 자, 18번 문제 보자. 자, 그림과 같이 ABC가 120도이고 그 다음에 AB가 3, 그 다음에 BD가 6 이렇게 돼 있는 산책로가 있는데
코스가 두 개 있다는 거야. 코스가 두 개 있는 코스부터 점검을 좀 해보자. 코스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코스는 지금 보니까 그냥 A에서 B 갔다가 그지? B에서 C 갔다가 C에서 D 갔다가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코스는 거리가 9네요 9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코스 2가 문제인 거죠 코스 2. 그죠? 코스 2는 뭐냐면 A에서 C로 바로 가는 거니까 아 요거 말하는 거구만. 그죠? 요거 A에서 C로 바로 갔다가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거니까 아 C에서 D 그러면은 요 길이도 알아야 되니까 아 요 길이 요거 구하라는 얘기구만. 아 근데 지금 두 개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여기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약간 문제가 되기는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BC의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여기를 뭐 T라고 놓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구하라는 녀석의 미지수 설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로서 뭘 줬냐면 정보로서 시속이 3km래요. 시속 3km로 일정한 속력으로 산책을 할 때 코스 1을 따라갈 때 소요되는 시간이 코스 2를 따라가는 것보다 10분이 더 걸린다 그런 얘기네. 아, 이렇게 가면은 10분이 더 걸린대요. 얘들아 문제에서 지금 10이 걸고 있는 거 느껴지지? 그죠? 시속을 알려줘 놓고 10분이라고 장난을 치고 계시네. 그죠? 우리 이거 빨리 일단 뭘로 바꿔주자. 10분 더를 뭘로 바꿔준다? 6분의 1 시간으로 빨리 바꿔줘야지. 그지? 이게 기본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10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6분의 1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 근데 시속이 지금 얼마니까? 3이니까 6분의 1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얼만큼을 더 가는 셈인 거야. 거리상으로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은 2분의 1km를 더 가는 셈인 거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거리상 2분의 1km를 더 가는구만. 그 얘기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그 얘기였어. 요 정보였네, 요 정보. 끝났네.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우리가 요걸 t로 설정을 했으니까 3t 120도 이용해서 요거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자, AC의 제곱은 3의 제곱 9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t 해놓고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되겠죠? 그래서 AC의 제곱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약간 루트가 들어가야 돼서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뭐. 방법 없잖아, 그지? 자, 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 6에서 t 빼면 되니까 6 마이너스 t 해주면 되겠다. 됐죠? 그럼 코스 1부터 코스 1의 그 길이는 9라고 아까 구했고 그럼 코스 2는 저것만 더해주면 되겠네. 루트 이쪽에 9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6t 코사인 120도. 자, 이렇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6 마이너스 t를 해주고 이쪽이 9인데 누가 더 길이가 길다고? 이쪽 9 쪽이 더 길다고. 얼만큼 더 길다고? 2분의 1만큼이 더 길다고. 이렇게 식어 넣어주면 되겠다. 그럼 이제 출제자분께서 좀 배려를 하긴 하셨어. 그지? 요거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제곱하기엔 좀 테러가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하면 3 될 거고 이거 넘어올 테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쪽 자체를 뭘로 바꾸면 돼? t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6 더한 거니까 얼마? 2분의 7 해놓고 양쪽에 제곱 쳐서 없애버리고 제곱 쳐서 없애버리고 코스? 응? 어디서 2분을 빼줘? 이게 더 길잖아. 어우 미쳤어요. 빼줘야죠. 더 긴 쪽에다 넣었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 얼마? 2분의 오늘 호영이 한 건 했어. 오늘 테스트 통과 못해도 한번 딱 봐주지 않겠어. 절대 그렇게 봐주진 않겠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됐죠? 나머지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지? 안 도와줘도 되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나왔어?
1번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속력에 대한 언급 때문에 그렇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그치? 풀어보다 보니까. 자, 19번도 봅시다. 근데 19번 여기 봐봐. 19번 이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지.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뭐는 해야 되지? 여기서 수선 긋고 여기다가도 수선 긋고 여기다가도 수선 긋고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왜 해야 돼? 우리의 목적은 지금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니까 이 문제로 공부를 해서 다른 문제를 맞추는 거니까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도형이 나오면 우리가 늘상 하던 것들, 그죠? 수선을 내리고 접점에 수선을 내리고 나눠서 빨리 뭘 만들어 놓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요 삼각형, 요 삼각형보다 합동이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요게 반지름의 길이 R이다. 또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딱 내접해 있을 때 우리 늘 쓰는 공식 하나 있잖아. 또 뭐 있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넓이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얼마? 합을 이렇게 구하면 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 내용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못 풀더라도 일단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 다시 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보니까 세변의 길이가 5, 6, 7인 삼각형의 색종이에서 넓이가 최대. 아, 이 녀석의 최대를 내가 구하고 싶네. 그죠? 이 녀석의 최대를 구하고 싶을 때 반지름의 길이니까 결국 최대가 되는 것도 나머지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 반지름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을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을 딱 구하려고 사인 법칙 생각할 건가? 망해. 사인 법칙 안 돼. 왜 안 돼? 외접원일 때 쓰는 거잖아. ER은 외접원일 때 쓰는 거야. 이것이 외접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 아니야. 사인 법칙은 아니지만 반지름은 구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늘상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꼭 저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고 우리가 해결하는 연습을 했었단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세 변의 길이를 다 가르쳐줬어. 출제자가 세 변의 길이를 다 가르쳐줬어. 이것도 알려주고 이것도 알려주고 이것도 알려주고 내가 알고 있는 녀석 중에 뭔가 하나가 비네. 그 하나가 뭐야? 바로 각인가요? 각? 오, 세 변의 길이를 다 가르쳐줬다고? 여기다 세타를 하나 설정해 볼까?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어떻게? 7의 제곱. 마주보는 변과 각에 7의 제곱을 주고 어떻게 간다 이거? 5의 제곱 25 더하기 6의 제곱 36 마이너스 2, 5, 6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구나. 괜찮아요?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자. 요게 지금 49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지?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1인가 61? 61. 요거 없어지면 여기 얼마 남는 거야? 61 계산 잘해야 돼요. 61 22 허영아 맞아요?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진지해졌어? 자, 그 다음에 네. 이래도 절대 테스트를 통과시켜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 됐지? 근데 이제 여기 10이 보이죠, 이렇게. 네, 보이죠? 이게 1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결론은 뭐야? 결론 코사인 세트 뭐야? 코사인 세트 얼마죠? 5분의 코사인 세타까지는 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코사인 세타를 구했는데?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과 다름이 없는데? 왜? 코사인 세타를 안다는 건 뭐도 안다는 얘기지? 사인 세타도 안다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1이었어. 5분의 1. 그럼 5, 1, 여기는 얼마야? 루트 24.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얼마? 루트 24.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 우리 뭐로 두고 할 수 있어?
2분의 1 A B 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죠. 아, 요런 내용이었네. 요런 내용이었다.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맞죠? 다시 올게요. 그럼 봐봐. 지금 요 모양을 보고 분명히 우리 문제 푼 사람 중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원의 반지름인 R을 구해야 되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인 이 라지아를 구하러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죠? 우리 어떻게 정리했다? 라지아를 구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라고? 외접원에서 하는 거라 했어요. 외접원.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죠. 자, 20번 문제. 자, 우리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이제 응용 파트에서 패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역시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여기서 소재적으로 딱 보이는 건 일단 뭐가 보이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모습이 일단 보이지.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모습이 나오면 우리 일단 뭐부터 정리하고 가? 대각. 그렇죠. 대각의 합은 몇 도다? 네, 180도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거니까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 여기가 일단 120도다 라는 얘기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BC 대 CD가 1대1에 BC 대 CD가 1대1하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T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몇 T? 여기는 2T 이렇게 된 거다 이거지. 됐지?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BC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 뭐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저렇게 생긴 거는. 길이 다 줬잖아. 길이 다 주고 각도 주고. 빨리 어떻게 해? 빨리 잘라. 자르면 끝난 거잖아. 그치? 자르면 요 길이 우리 X라고 딱 놓는 순간 3, 8, X, 60. 그럼 X 구한 것과 다름없죠? 갑시다. X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3의 제곱 9 더하기 8의 제곱 64 마이너스 2배의 3의 8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된다 이거지.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요것만 하나 없애버리면 되겠다. 얼마지 그럼 이렇게 하면? 24. 요거 24 빼면은 40. 49. 컨펌 받아야죠. 맞습니까? 예. X 얼마? 7.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7이구나. 근데 이제 요 길이를 7로 적음과 동시에 이제 t 값도 구할 수 있게 삼각형의 모습이 하나 딱 나온 거죠. 식만 세우고 끝낼게요. 이거는 7의 제곱 다시 49는요. t의 제곱 더하기 4t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t 곱하기 2t의 코사인 2번의 120도를 이용해서 t 값을 찾아내면 되겠지. 됐죠? 어렵지 않았지? 답 얼마 나왔어? 루트 7 나왔죠? 루트 7.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익숙해는 질 거야. 그죠? 물론 쌤이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에 보자면 요 정도로 출제된다고 하면 우리가 뒤통수 맞을 일은 없어.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 제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6평 이후에 하자는 얘기야. 되겠죠? 근데 요대로 끝내기 조금 아쉬워가지고 한 문제를 쌤이 맛 좀 봐라 문제를 하나 넣긴 넣었는데 요 2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삼각함수 응용해서 나왔던 약간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 요거는 충분히 시도를 하고 나서 쌤이랑 같이 해설할 거니까 우리 그 킬러 문제 훈련하듯이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어? 자, 봅시다. 문제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의 어느 극장에서 무대를 잘 볼 수 있는 좌석을 구별하라고 한다. 오른쪽 그림은 극장 평면도이다. 중앙 무대의 폭이 지금 중앙 무대의 폭이 6m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요걸 6m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대의 좌우 양끝점 A, B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객석 내에 한 점 X가 이루는 각을 A, X, B라고 하자. 세타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인데, 각 세타가 30도 이상이 되는 영역에는 특별서, 거기까지 일단 끊어봐. 그럼 이제 여기에만 일단 집중을 해보자고. 이 문제가 일단 지금 시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사람들과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움직이지 않는 거지. 여기 딱 고정된 거지. 고정된 거고 요 x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단지 뭐만 이루고 있으면 되는 거야? a, x, b가 30도만 이루면 된다. 그쵸? 그럼 생각해봐. a, b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선분이라고 놓고 우리가 이걸 평면도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 b라고 하는 어떤 선분에 의해서 하나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이 계속 30도가 되도록 한다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얘가? 동일한 어떤 선분에 대해서 계속 각도가 계속 30도야. 그게 뭐야? 원주각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현에 대한 원주각? 그래서 이 문제의 스타트는 여기에 원을 그리는 것부터 이렇게 스타트가 됐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스타트가 안 된 사람들은 그 말뜻을 잘 몰랐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든 못 들었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요게 현 AB에 대해서, 자, 현 AB에 대해서 몇 도씩 유지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얘를 30도라고 이렇게 봐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이 노란색 선분,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연결해도 다 뭐야? 다 30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본다 이거야. 이런 녀석들, 조기를 뭐라고 하겠다? 특별선이라고 하겠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15도 이상 30도 이하가 되는 영역을 1등석을. 근데 문제가 처음에 30도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30도를 뭘로 해석을 했어? 얘를 원주각으로 해석을 해놓고 30도에 대한 원을 그렸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도야? 15도잖아. 그럼 얘랑 얘를 봐도 느낌이 오잖아. 얘를 분명히 원주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15도를 언급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2배잖아, 2배. 그럼 15도를 또 유지한다고 하면 딱 절반이잖아. 딱 절반이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면 돼? 얘가 뭐가 되고 얘가 원주각이 되면 얘가 뭐가 되면 돼? 중심각이 되면 되겠죠. 그럼 2배가 되는 요런 구조. 요걸 눈치채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만약 쌤이 요 딱 가운데 있는 여기를 자, 요 각도 연결해 볼게.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서 얘를 내가 30도라고 한다. 그럼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걸 중심각으로 해서 원주각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원을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이거 뭐야? 극장을 넘어가네? 극장을 넘어가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와, 오늘 어떻게 첫 문제풀이부터 원이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참 사람이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전부 다 예열할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치? 첫 문제부터 이렇게 된 거 말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저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노란색 원하고 저 파란색 원 사이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야? 1등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 1등석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1등석의 넓이라는 게 결국 이거 뭐지? 이렇게 생긴 거 뭐 있지 않나? 그럼 게임 중에 세균맨? 아닌가? 무슨 맨? 백맨? 백맨은 뭐야? 그게 원래 백맨이야? 아무튼 뭐 있지. 이렇게 먹기비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 모양,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알 필요한 이제 이게 요게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요 각도는 몇 도니까? 요 각도 몇 도예요? 요거 30도니까, 그치? 30도가 되는 원의 넓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구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구해보자. 큰 거 먼저 구해보자. 큰 거를 쌤이 어떻게 구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요렇게 생긴 거에다가 요렇게 생긴 넓이에다가 뭘 구해가지고 잘라야 되잖아. 이게 원의 모양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이렇게 잘려야 되잖아.
여기 원래 이렇게 없는 거잖아, 그지? 쌤이 편의상 이렇게 그린 것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잘린 거에다가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빼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부터 구해야 되겠다. 반지름의 길이. 요거 반지름,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요거?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여기서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 요거잖아요. 요거 R. 그러니까 쟤를 구하기 위해서 요로 빼볼게. 저 그림을 요로 빼버리면 조금 크게 그리자.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요 길이고 요 길이고, 근데 요 길이 얼마고? 그치, 여기가 6이고 여기 몇 도인데? 요거 30도.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저 코사인 없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불러봐. 6의 제곱은 R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배의 R에 코사인 몇 도? 30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코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여기서 좀 아쉬웠지. 여기서 좀 만약에 이게 코사인 60도였으면 이렇게 딱 약분되고 R제곱 하나 지워져서 숫자가 좀 깔끔했을 텐데 얘가 30도가 돼서 좀 아쉬웠어. 그래서 이 녀석이 2분의 루트 3이 돼버리니까 요렇게 없어지기는 하는데 요거 똑같이 R제곱이긴 하거든. 근데 루트 3 R제곱이다 보니 요거 R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뭐 있고 2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이 R이 약간 좀 숫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R제곱은 얼마? 쟤 넘어가면 되죠. 2분의 루트 3 분의 여기 이렇게 오면 된다 이거지. 괜찮겠어?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만 찾았으면 요 모양만 찾았으면 그 다음부터 계산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했을 거란 말이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조금만 더 가보자. 자, 그런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요 삼각형의 넓이 요거 뭐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이제 큰 거의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빼줘야 되잖아요. 요거랑 요거를 빼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구한 넓이에서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빼버리려면은 또 저 조그만 노란색 원의 반지름이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얘도 어딘가에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질 텐데 이번엔 얘가 중심각이 되는 거지? 요 녀석이 원주각이 됐었으니까. 근데 원주각이 얼마였어? 30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60이겠죠? 60이라고? 60인데 그러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여기 하필이면 또 길이가 얼마? 6이니까 정삼각형이잖아, 그지? 길이 얼마짜리? 6짜리. 그래서 요 노란색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6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럼 얘가 6이 되는 거 찾았으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 부채꼴 구한 다음에 요거 빼버리면 되겠지. 삼각형 빼버리면 되겠지. 되겠어? 이제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인지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 문제를 쭉 설명을 할 때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 이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한, 이거에 대한 또 중심각도 결국 몇 도였으니까? 60도였으니까 60도에서 30도 그리고 15도라고 하는 이 절반의 각도를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방향의 문제풀이를 유도하고 있었던 거지. 이해가요? 자, 답만 적어줄게. 계산 여러분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자, 3파이 곱하기 12 플러스 11 루트 3 플러스 18.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 쌤이 고민할 시간 좀 주고서 고민해보라고 한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 모두 마치고 이제 우리는 등차수열, 등비수열로 가보도록 할게요.